그 메이크더런 사건의 거의 뭐 시즌 2 뭐 이런 정도였다고 언급을 한 걸 보니까 이것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볼TV 성욱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한 토트넘이 황희찬의 교체 출전한 울버햄튼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시합이긴 했죠. 하지만 어쨌든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첫 3경기 한 번도 지질 않으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서게 된 토트넘입니다. 자, 경기 끝나고 나서 콘테 감독 인터뷰 굉장히 좀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난 시즌에 모두 패배를 한 적이 있는 상대들이었습니다. 사우스햄튼, 첼시 그리고 울버햄튼 요 세 팀을 상대로 승점 7점을 따냈잖아요. 2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인데, 콘테 감독은 바로 이 차이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진 팀들을 상대로 거둔 이 성과들이 지금 토트넘이 발전하고 있는 증거다, 그런 근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결과만 보면은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좀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이 울버햄튼전 같은 경우에도 전반에만 슈팅 숫자가 12대 1이었거든요. 울버햄튼이 슈팅을 10개 할 동안 토트넘이 슈팅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44분에 해리케인 슈팅이 첫 슈팅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합을 했던 토트넘인데,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요. 네, 토트넘의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올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좀 경쾌한 것은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토트넘 울버햄튼전 현지 평점 어떤지 주요 매체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풋볼 런던, 또 아이뉴스, 이브닝 스탠다드, 스포츠 키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5개 매체 평점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자, 좀 아쉽게도 최저점을 받은 것은 우리 손흥민 선수인데요. 아이뉴스에서 5점을 준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6.0점을 받았습니다. 최고점은 이날 결승골을 기록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된 해리 케인 선수가 평점 8.0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손흥민 선수하고 최고점 받았고요. 그 외에 셉셉이, 또 히샬리송, 그리고 손흥민 선수 뒤에 있는 페리시치까지 공격 쪽에서 손흥민 선수 빼고는 대체로 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포츠 키다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부여를 했고요.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준 매체입니다. 올 시즌 스피드가 꽤 느려진 것 같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왜냐 거의 모든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 좀 느려진 것 같다, 요거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입중계할 때도 보면 팬들께서 손흥민 선수는 살이 붙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살이 오른 것 같다고. 저는 잘 못 느꼈었는데, 아무튼 현지 매체들이 손흥민의 강점이 스피드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듯한 그런 멘트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는 못했다. 시즌이 진행되면서 경기력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해리케인에게 9점을 줬습니다. 토트넘 커리어 통산 250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의 승점 3점을 안겼다. 그러니까 리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대회에서 정말 골 많이 넣었네요, 해리케인. 자, 의심의 여지 없는 맨 오브 더 매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이반 페리시치 선수에게도 9점을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 뒤에서 뛰면서 이날 토트넘 선발 데뷔전을 치렀는데, 첫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페리시치 첫 선발 호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페리시치는 굉장히 활약이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하고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맞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왼쪽 측면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위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최고의 활약에는 미치지 못했다. 초반에 좋은 움직임을 살리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코너킥으로 케인골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관여를 했다. 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이게 페리시치를 거쳐서 해리케인의 헤딩골로 연결이 됐었죠. 자, 교체 투입 때 히샬리송 7점. 교체로 출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또 한번 보여줬다. 상대적으로 덜 뛰고도 연속적으로 계속 좋은 평가를 손흥민 선수보다 받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위협적인 경쟁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에메르송 로얄 6점 줬고요. 아인 누리, 상대 왼쪽 풀백인 아인 누리를 상대로 몇 차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수비적으로 잘 막아냈다. 공격 가담 시에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로얄에 대해서 현지 평이 굉장히 엇갈리거든요. 좋은 점수 준 데도 많고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로얄 선수는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데안 쿨루스키 7점. 후반전에 더 나은 기량을 보여줬다. 영리한 플레이로 손흥민에게 1번, 케인에게 2번 기회를 만들어줬다. 자, 라이언 세센용 6점 받았습니다. 교체 투입이 됐죠. 근데 이게
제가 세세뇽 평점 소개를 왜 굳이 넣었냐면 이게 이제 페리시치가 교체될 때 종아리를 좀 붙잡고 나갔대요. 그래서 페리시치를 좀 쉬게 해주려고 세세뇽을 투입한 거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페리시치가 다음 경기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 6점 좋고요. 전반전에는 속도가 느렸고 여기도 속도 얘기 나오죠. 볼 터치도 좋지 않았지만 후반전 몇 차례 공격 과정에서 찬스를 만드는 등 뭐 활약이 있었다. 후반전 빠르게 공을 던져주려던 요리스에게 서둘지 말고 침착하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에 질책을 받았다. 요게 굉장히 좀 현지에 있는 기자들이 이게 좀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요게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후반 한 8, 9분쯤에 리플레이가 나가는 과정에서 TV 화면에 안 잡혔던 그런 순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요게 따로 이제 풋볼 런던에서 아예 기사까지 이렇게 쓴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보시면은 토요일 제목이 손흥민과 요리스가 또 말다툼을 했다 스팟 이렇게 써놨죠. 토요일 점심시간에 열린 경기에서 그 2라운드가 열릴 뻔했다. 요 2라운드는 뭐냐면 그 앞에 그 메이크더런 사건 아시죠? 지난번 토트넘 다큐에도 나왔었던 그 라커룸에서 손흥민하고 요리스하고 좀 언쟁 심하게 붙었었던 어떤 그 사태에 2라운드가 될 뻔했다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꽤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말싸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요리스는 손흥민이 공을 받아줄 옵션이 되길 바랬지만, 그러니까 요리스가 이렇게 볼을 던져주고 이렇게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서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게 현장 직행 같은 게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좀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쓸 정도면 본 사람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메이크더런 사건에 거의 시즌 2 이런 정도였다고 언급을 한 걸 보니까 이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요리스도 요리스고 손흥민 선수고 좀 두 선수 모두 좀 초반에 멘탈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후반 19분에는 페리시치를 거쳐서 케인이 골로 연결된 코너킥도 찼다. 최고의 활약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득점에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반 페리시치 7점 줬고요. 슬로우 스타터였지만 전반 막판 케인에게 올린 좋은 크로스로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후반전 토트넘 박스 안에서 멋진 태클을 보여주더니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종아리 문제 여기도 언급이 됐고요. 자, 여기도 이제 해리 케인에게 8점 높은 점수 줬습니다. 전반전은 잠잠했지만 후반 초반 셉쉐비의 크로스를 끝내주는 헤더로 연결해 골대를 맞췄다. 후반 19분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0번째 홈경기 골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토트넘 250번째 골이자 185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 이걸 기록을 하면서 단일팀에서 가장 프리미어리그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됐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선수들은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들은 팀을 좀 옮겨 다니면서 넣는데 해리 케인은 오로지 토트넘에서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185골이나 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죠. 자, 데이안 클루세스키에게도 7점. 공을 갖고 있을 때 또다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토트넘 공격진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평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다빈손 산체스 선수에게 8점을 줬습니다. 이날 산체스 괜찮았어요. 그렇죠? 로메로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수비 가담 능력이 좋았고요. 토트넘 백스리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뉴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낮은 점수 5점을 줬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일 때와는 거리가 멀었다. 슬로우 스타트로 유명한 케인의 역할을 떠맡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그러니까 원래 케인이 시즌 초에 좀 부진하고 손흥민 선수는 시즌 초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해리 케인에게는 여기도 8점을 줬고 전반 44분에 토트넘의 첫 슈팅도 케인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날 기록한 세 번째 슛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세르기오 아구에로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순위 4위로 올라섰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앨런 셔러는 넘기가 참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260골 그리고 웨인 루니 2위, 앤디 콜, 해리 케인 이렇게 야구를 넘어서서 해리 케인이 4위까지 올라간 거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클루세스키 여기도 8점을 줬습니다. 초반에는 잠잠했지만 케인에게 화려한 크로스를 올려주며 토트넘의 첫 번째 빅찬스를 만들었다. 골대를 때린 손흥민의 슈팅도 도왔다. 마지막으로 히샬리송 7점 줬고요. 또 한 번 에너제틱한 카메오의 역할을 했다. 다음 경기 노팅엄전에서 선발 출전 가능성이 엿보인다. 요게 좀 걸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 wolverhampton전 프리뷰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에서 히샬리송을 어떻게든 선발로 밀어넣으려는 그런 지지 움직임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이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정말 콘테 감독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요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요런 부분들이 그냥 허언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참 세 경기 지났는데요. 좀 빨리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을 되찾고 지난 시즌 득점왕 행진을 할 때 그때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꿀빠.